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인생길이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영생의 은부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무언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정진적공의 삶을 이어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대산종사님의 은자로 교단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는 수원교당 풍산 최경철 교도 초대했습니다. 풍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풍사님은 쌀 박사님이라고도 네. 불리죠. 예, 정말 많은 우량 벽시를 개발해서 우리 농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요즘도 퇴직하셔서도 꾸준히 이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어떤 거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제가 농촌진흥청을 퇴임한 이후에 지금 한 10여 년이 흘렀는데, 예, 아직도 지금 거기 벽시를 개발하는 네.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 벼 육종가를 사람을 이제 키우는 네. 예, 그런 일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대략 그 쌀 종류는 얼마나 되나요? 예, 지금 뭐 보존하고 있는 것은 뭐 3만여 종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농가에 재배하는 품종으로서는 네. 한 300여 품종 된다고 봅니다. 300여 품종이 돼요. 예. 네. 그 가운데에 우리 박사님, 풍사님이 개발한 그런 품종도 참 많죠. 얼마나 됩니까? 예, 제가 이제 직간접으로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게 최근에 개발한 것까지 합치면 한 83품종 정도 되네요. 83품이나. 예. 예, 정말 많은 품종을 개발을 하셨어요. 저는 쌀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지금 새삼 이렇게 알게 됐는데, 대략 우리 풍사님이 개발한 그런 품종들은 어떤 것들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아주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밥살용으로 쓰는 것 중에서도 이제 맵쌀이 있고 찹쌀도 있고, 예. 또 맵쌀, 찹쌀의 중간 특성을 하는 소위 그 반차릴 그런 품종도 있고, 또 쌀이 좀 굵은, 알맹이가 굵은 쌀, 그리고 뭐 또 향기가 나는 쌀, 향기 또, 나는 쌀. 네, 예. 또 흑자색이나 또는 적자색, 그 색깔이 있는 색깔별로. 예, 그런 쌀. 그리고 쌀에 그 보면은 신운이라고 있는데, 네. 그 눈이 보통 쌀에 비해서 한 서너 여덟 배 큰 그런 소위 큰 눈이라고 하는 그런 쌀도 그만큼 있고. 또 영양소가 많이 포함된 쌀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제 눈에는 그런 예. 특수 영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 이렇게 개발해서 뭐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예. 많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또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셨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참드림이라고 하는 품종이 가장 최근에 개발됐었고, 이제 그 앞에 맛드림, 그리고 상당히 제가 진흥청에 있을 당시에 개발됐던 뭐 일품벼 이런 것들이 예. 상당히 뭐 중요한 그 개발 품종에 속하지요. 네. 그렇게 계속 품종을 개발할 때는 정말 고뇌와 어떻게 하면 맛있게 영양가 있게 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품종 하나 나오는 것이 예. 쉽게 나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품종 되기 전에 이게 다루고 있는 재료들을 보통 이제 이렇게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숫자의 10,000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소위 말하면 선택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네. 하나의 품종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쉽게. 예. 이렇게 풍사님이 개발한 품종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또 농가에서 재배하고 이러는 거 보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농가에 실지 재배해서 그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뿌듯하지요. 네, 예. 풍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예, 경주입니다. 경주. 네.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를 네, 지으셨어요? 많이 지었어요. 예. 아마 지금 이렇게 쌀 전문가로 쌀 박사님으로 불리우기까지에는 어린 시절 그 부모님의 농사짓는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울대 농대를 이렇게 지망하게 된 것은 예. 앞으로 농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아서 과거에 또 제가 직접 어릴 때도 그 아버님 따라서 농사도 지어보고 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간 것 네, 같아요. 네. 부모님이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귀농해서 뭐 농사 짓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쌀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하여튼 아버님 생각에는 네.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돕고 뭐 자그마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지금 그렇게만 있기는 못하니까 저도 더 많은 농민들한테 네. 새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예. 결국 찾아서 하게 된 게 아마 비없이 개발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풍사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막 다양한 종류의 밥을 지어서 드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시식도 해보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개발한 벽시에 네. 밥맛이나 뭐 이런 것은 제가 꼭 일일이 다 맛을 보지요. 예. 예, 그렇군요. 문타원 손재원 교도님이 네. 사모님이세요. 예. 아, 정말 또 내조하시면서도 애쓰셨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쌀 박사님으로 많은 농가에 도움 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 원불교와의 인연도 이 문타원님과 또 인연이 돼서 함께 연원을 달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네. 원불교를 믿게 교도로 됐는데 활동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용사님이 경주 교당에 계실 때 네, 김도종 법사님 김도종 열반하셨죠. 법사님, 예. 네. 그랬을 때 뭐 그때 당시에 나중에 얘기 든 걸로 보면 뭐 심지어 전무술신까지도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저하고 네. 결혼한 후에 이제 네. 집사람이 연원이 됐지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결혼하고 나서 바로 입교를 하고 교당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바로는 안 했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었고 네. 또 직장 일로도 바빴고 뭐 여러 가지 또 일본에 제가 또 연수로 결혼하고 바로 또 네. 1년간 또 출장을 나가 있었고 예.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입교는 원기 66년에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있다가 했죠. 네. 그래도 이 부인이신 문타원님이 이 원불교 교도로 또 신앙생활 하는 걸 옆에서 또 꾸준히 지켜보셨을 것 같고, 뭐 든든한 그런 마음으로 언젠가 나도 원불교 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마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네. 한두 번씩 교당을 왔다 갔다 하게 되게 행사 때. 되게 되니까 네. 그리고 또 교전을 보게 되고 네. 그래서 주로 그 교사를 제가 읽어보고 원불교 교사. 예. 읽어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어떤 정법 회상이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믿음을 갖게 됐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 대종경이나 정전 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법과 관련된 또 책도 내시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부인이신 문타원님 권유로 입교하시고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직접 원불교 공부를 해보시고 우리 교리의 어떤 그런 뜻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우리 풍사님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또 과학자잖아요. 예. 그러니 이제 어떤 합리적인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교리라야 쉽게 또 제가 네. 수용할 수 있으니까 뭐 특히 이것이 단순한 그 신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그 진리를 활용해서 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자신의 어떤 이런 그 발전과 또 가정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원불교 교리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예. 공부하게 됐죠. 앞서 원불교 교사에 더 큰 또 관심을 두셨다고 하니까 문득 떠오른 것이 원불교 초창기에 이 근원 성지인 영산 성지에서 우리도 간석지 예. 또 작업을 하고 정말 방언 공사를 통해서 우리 선진들이 큰 뜻을 이루는 어떤 기초가 되는데 아마 이 쌀 박사님이신 우리 풍사님도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좀 마음 깊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예. 간척지라고 하는 건 엄두도 못 낼 그런 때였는데 예. 그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는 행적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데 더 감명을 네. 받은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대각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뭔가 이적을 이뤄내고 뭐 이런 신앙 행위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예, 예. 그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뭔가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특별한 방언 공사 이뤄내는 것이 아마 마음 깊게 와닿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꾸준히 원불교를 만나고 신앙하고 또 공부하면서 늘 우리 풍산이 마음이 좀 표준 삼고 있는 그런 교리나 법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주로 이제 그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아무래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읽는 중에 그 교의품 7장에 보면은 소위 그 사막의 올바른 마음 자세가 예. 그게 이제 그 정유수행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공원정으로 이렇게 설명된 그거를 늘상 자주 읽어봐요. 예.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많은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 자주 접촉했던 네. 것은 거기십니다. 예, 그렇군요. 사막 공부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또 대조하면서 공부할 것인가 늘 연마를 하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도 지금 이런 가족이에요. 예. 예. 정말 자녀를 어떻게든 입교시키고 원불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쉽지 않은데 예, 어떤 특별한 또 비법이 있으셨나요? 이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네. 교당에 함께 와서 있었으니까 점차적으로 물들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그 뭐 어린이 회장도 하고 이제 네. 학생 회장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뭐 자연적으로 신앙에 그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제가 보기에는 둘째는 상당히 뭐 한때 전무 출신을 이렇게 권장하기도 했었던 예. 신성회 훈련도 보내고 예. 했었던데 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되긴 했지만 그는 이 둘째가 신심이 더 깊은 것 같고 첫째는 지금 좀 교무님들이 조금 공을 공을 들여야 대상이군요. 될 것 같아요. 예. 예. 풍사님은 원불교 3대 종법사이신 대산종사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고 또 은자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대산종사님과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게 저쪽 계룡산 밑에 삼동원 네.
그때 계실 때 제가 처음 가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가끔 이 사람 저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서 뵙기도 했지만은 예. 제가 여름 휴가 때면은 대산종사님이 가시는 곳을 네. 가족들을 태우고 항상 방문해서 뵙고 했었어요. 예. 예, 그래 쭉 하다가 세로 삼동원을 저쪽에 지금 도곡에 그 지었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아마 지은 첫 해인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이제 배웠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은자를 삼겠다고. 그렇게 해서 네. 점차적으로 이제 뭐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가서 배우면 네. 항상 화평한 어떤 그런 마음을 얻게 되고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결국 이제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여름 휴가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대산종사님이 계신 곳을 가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몇 년이나 가신 건가요? 글쎄요, 제가 아마 원기 72, 3년 하면 그때부터는 쭉 매년 여름 휴가 때 예.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저기 그 완도까지도 예. 소남 훈련원. 소남 훈련에 네. 계실 때 예. 거기서 되게 이제 가서 뵙고 한 1박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해서 네. 사실 황금 같은 여름 휴가에 가족들과 놀러 갈 것도 많고 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할 텐데 꼭 휴가 때마다 스승님을 뵈러 간다는 건 그만큼 정말 정성으로 스승님 받들고 모시고 그 뜻을 받들려는 어떤 그런 신심이 컸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풍사님은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우리 가족분들은 좀 뭔가 좀 불만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휴가 때면 아버지가 늘 원불교 정법사님 계신 곳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아이들도 사실은 좋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집사람은 또 더욱이나 신심도 깊으니까 뭐 같이 가는 네. 것에 대해서 항상 먼저 앞장설 판이니까.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휴가라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뵙고는 이제 경주 교양으로 들려서 네. 부모님들도 뵙고 예. 또 가까운 동해안에 네. 그렇게 또 여행도 좀 하고 예. 이제 그렇게 돌아오니까 예. 뭐 꼭 거기만 매여 있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마다 대산종사님을 뵙고 또 말씀도 듣고 함께 하고 그런 따뜻한 기운 스승님의 훈중을 받으면서 아마 공부심이 더 컸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억나는 대산 스승님, 대산종사님의 어떤 행적, 말씀, 또 어떤 모습 이런 거 떠오르는 게 있다면 전해주시죠. 그런데 뭐 사실은 참 편안하게 그냥 뵙고 특별한 말씀도 뭐 있으시지 않고 이제 그 교도들 앞에서 이렇게 그 법설 하실 때 네. 그때 뭐 함께 듣는 정도로 하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런 거 없지만 비 오면은 아주 눈에 광채가 그냥 형형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참 그 편안한 네. 마음 네. 뭐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뵙고.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해마다 휴가 때 뵙고 함께 했는데 은자녀를 맺자고 했을 때 좀 놀라기도 하고 가슴 벅차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글쎄, 난 뭐 평소에 특별히 그 어떤 그런 걸 보이시지 않았지만은 당신 생각으로는 네. 뭔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닌가. 네. 나중에 그 저녁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뵙고 예. 이렇게 숙소로 돌아왔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서 뵈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네. 가족들 함께 가서 이제 큰절 올리고 네. 뭐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한 말씀으로 네, 네. 뭐 이제 매주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사실 대산종사님과 같은 큰 스승님들은 뭐 따로 특별한 나를 위한 말씀, 법문은 따로 없어도 뵙는 것만으로도 그 그렇죠. 기운만으로도 예. 큰 힘이 되고 예. 내 삶의 어떤 동력이 되지 않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공부하면서 우리 풍사님 인생에 뭔가 좀 변화들이 공부길도 더 커지고 신앙생활 또 교당생활 하면서 뭔가 변화들이 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조금은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공부하는데 무게로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네. 있는데 이제 그보다 더욱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이 그 6대 사업 경륜을 한 것 중에 대공장 건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모임체가 형성된 것이 이제 대원회인데 네. 그 대원회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할까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제가 본격적으로 교리 공부에 예. 들어서는 아마 그런 계기가 안 됐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대원의 활동. 예. 예. 사실 그 대공장 하면 공장 세월 연마하기보다 이제 공부를 먼저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대원회에는 이제 대략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신 거예요? 각양 뭐 각색의 그 직업이나 분야에 예. 활동하고 있는 분이 저처럼 이렇게 이제 농업 분야도 있고 우리 우산 최희공 최희공 원무님. 박사처럼 예. 이제 그쪽 그 공업 쪽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뭐 기업을 이 천산 송재성 예. 씨 같은 분이나 뭐 해서 그런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19명 정도가 예. 출자를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로 해서 영촌 산업이라는 예. 이제 그 소위 기업을 만들어서 뭐 조금씩 그냥 처음에는 보따리 장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대원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핸드폰에 그 전자파 방지하는 코팅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하다가 예. 이제 자금이 좀 모아져서 좀 다른 색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그렇군요.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만나서 이제 공부하면서 네. 사업하는 이제 네. 그런 모임체로 예.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스승님의 그 경륜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한 부분을 꼭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대원의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직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지만 그 하나의 어떤 목표, 스승님의 뜻 그리고 함께 그러면서 마음 공부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열의가 대단했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처음 초창 때 그때 이제 대산 종법사님으로 계실 때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공부하면 그걸 조실에 다 보고를 했어요. 네. 전부 네. 뭘 한 사항.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사업이라는 것은 좀 한참 뒤에 있었고 처음에는 사실은 주로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임체가 우리 교단 내에서는 뭐 유일한 거라고 네. 예, 그렇군요. 단순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각양각색의 직종을 가졌지만 그런 분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대산종사님, 종목사님으로 계실 당시에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관심을 예.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네. 거기에 다 저희들이 충분히 보답하는 지경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 아직도 이제 아마 앞으로 예, 계속 그래서 어떻게 발전시켜 예. 나오고 이제 우리가 시작할 당시에는 뭐 60대
뭐 50대 전부 그랬었는데 지금 나이들이 다 많고 해서 네. 이제 새로운 사람도 좀 영입해 가면서 이걸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네. 참 여러 가지로 예. 지금 과제가 좀 많으실 것 과제가 같아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목표를 가지고 공부 모임을 갖다가 이 수원 교당에서도 이런 교리 공부 모임, 정전 공부 모임도 또 우리 풍사님이 또 주체가 돼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대원회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깊이 있게 교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원 교당에도 핵심 교도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네.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자원을 해가지고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모여서 교리 공부를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고 뭐 그렇게 매주 쭉 그렇게 했었죠. 네. 그게 아마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한 번 하면 예. 정전을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떼는 정도로 아. 그렇게 해서 예. 그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뭐 자연스럽게 저도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네. 원불교 정전공부 길잡이라는 이 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뭐 위에 교무님들이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나서고 특히 풍사님이 또 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전을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혼자서는. 그런데 함께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정전을 말하자면 토를 떼는 거죠. 예, 그런 공부를 하는 기회가 돼서 우리 수원기단 교우님들도 얼마나 또 공부심이 깊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뿐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는 길, 또 함께 어울리는 참나의 삶 등 책들을 또 많이 내셨어요. 이 책을 내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예, 그것은 처음에 만든 게 네. 함께 어울리는 참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한 게 그게 주로 뭐냐면 그 우리 예전에 예. 있는 사항들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걸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예. 세전이나 우리 또 대종경이나 여기에도 예하고 관련되는 정선등록 법이나 거기에 예하고 네.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걸 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원불교의 그게 문화의 바탕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2011년인가 그러는데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말도 네. 일반인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속으로 그 문장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그때 라오스에 한 1년간 이렇게 나가 있게 되고 해서 저녁에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일을 좀 하다가 아마 2011년 말인가 돌아와서 좀 더 작업을 끝내서 이제 그게 처음으로 그 책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우리 정전을 일반 사람들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 책을 사실 지금 뭐 정전회의나 여러 가지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두껍지 않게 일반인들이 쉽게 우리 정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니 그게 저기 진리와 함께하는 길 그것이 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풍사님의 그 산통을 통해서 나온 책들이란 생각이 들고 사실 원불교 예법을 곳곳에 교법에서 밝혀주셨지만 그걸 추려서
특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재해석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아, 원불교 예법은 이런 거지 어떤 그렇게 좀 공감하고 좀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좀 다시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의 세전 속에 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하나둘이 아니죠. 일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네. 잠잘 때까지의 모든 그런 소위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참나로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 그걸 놔둘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좀 한번 기록을 남기고 일반인들한테 네. 이것을 이제 책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뭐 원불교 예는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 공부하면서 하는 큰 예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거에 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효도 그냥 단순하게 이 유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효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자기 발전과 더불어 소위 약자, 절대 약자까지 돕는 네. 광범위한 의미의 효니까 네. 이제 그런 원불교의 효의 정신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네. 담아줘야 되죠. 아, 그렇군요. 예. 함께 어울리는 참나의 삶. 이 책을 정말 잘 통독을 하다 보면 뭐 종교 초월해서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예를 마음에 어떻게 잘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그러고 보면 본인의 삶도 좀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하는 길, 정전을 쉽게 풀어주시고 또 일반인들이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아마 풍사님은 어떻게 하면 그 제가교도 입장에서 더 일반인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일반 비교도들이 어떻게 좀 가깝게 원불교 교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늘 심사숙고를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럴 것 해보니까. 같아요. 예. 예, 다시 우리 교법을 쉽게 재해석하는 일이 교법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아마 또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어려운 일이었지만 또 많은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렵게 쓰셨지만 그렇게 다 완성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모습 보면 보람도 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흥교당에 우리 교도들을 정전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아, 예. 그 공부하러 온 사람 중에 이제 제 그 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보고, 이게 정전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래도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앞서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풍사님은 우리 사회에서 쌀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쌀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 그런 기회를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인생의 선택 중에 뭐 두 가지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새로운 벽실을 개발하겠다는 일에 제가 들어선 것이고 이제 또 원불교를 만났다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뭐 거의 운명적으로 농과대학을 졸업하면서 하는 그 겨울에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자면 인턴식으로 들어간 곳이 그 벽시 개발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배들이 있었고 또 우리 지도 교수께서도 그곳을 한번 그냥 겨울 방학 중에 어디 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서 결국 이제 뭐 33년 동안 그냥 벽시 개발하는 그냥 빠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네. 그 소위 보릿고개가 있었던 예, 시절이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시기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소위 그 소출이 많이 나는 통일벼가 개발되었을 바로 그 해인데 네. 그 해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 이후로 그런 한 5년 이상 걸려서 197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소위 쌀을 네. 완전히 작업하는 아. 그런 단계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그냥 내려오던 그런 품종으로 계속 그렇죠. 농사를 지었던 그러니까 거죠. 그런 것들이 많고 이제 새로운 품종 벽시가 물론 그 전에도 개발이 된 거 있었는데 만족할 수준이 안 되니까 네. 이제 한때 그 통일벼라는 그런 품종들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우선 소출을 내서 네. 식량이 부족한 것을 면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이제 그게 남아도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밥맛 좋고 뭐 이런 쪽으로 네. 이제 자꾸 흘러가게 된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식량 자원으로 예, 그럼요. 모든 예. 분들이 굶지 않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런 것이 지금은 사실 이 쌀 소비량이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 그래요. 예. 지금 남아도로서 오히려 쌀을 지금 이렇게 논에 재배하는 면적도 줄이고 네. 이렇게 제한하고 또 해외에서 지금 뭐 WTO 관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 동안에 수입해야 될 것도 상당량의 많은 양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하는데 이제 점점 살기가 좋아지니까 고기나 이런 다른 쪽으로 서구화되는 경향이 좀 많죠. 늘어나면서 예. 이제 예. 쌀의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이렇게 줄 줄을 네.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 네. 예. 그동안 이렇게 벽시를 개량해오고 꾸준히 연구한 분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우리 쌀이 좀 더 좀 많은 분들이 애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쌀의 영양가라든가 또 우리 조상들이 꾸준히 먹었던 어떤 주 식량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 체질이나 이런 거하고도 좀 가장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곡류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고급 식품이에요. 어떤 뭐 보리나 뭐 이런 밀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도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거기에 단백질도 한 6, 7%씩 들어 있거든요. 또 기름도 뭐 퍼센트로 낮지만은 들어 있고 그리고 특히나 그 우리 건강하고 관련되는 예를 들면 네. 무슨 항암성이나 뭐 이런 예. 그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아주 적은 극량의 그런 이제 성분들도 네. 뭐 심지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그런 성분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해서 실제로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모든 어떤 반찬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네. 음식인데 결국은 우리가 밥 중심의 식단을 그동안 유지해 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서구에서 보면은 대단한 건강식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조상 대대로 그런 속에서 점점 그 건강식을 계속 유지해 왔던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한 식단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앞으로 좀 이 쌀 소비를 늘리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더 갖고 애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이 좀 창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쌀을 어떻게 하면은 소비를 많이 시킬 것인가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인스턴트화된 가공식품 속에 쌀을 원료로 해서 이제 쌀국수라든지 예. 쌀빵이라든지 뭐 그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쌀 과자 뭐 이렇게 해서 특히나 그 쌀과자 쪽은 최근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밀에는
글루텐이라고 해서 조금 그 성인병하고 해서 좋지 않은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는 지금 그 글루텐이 없는 식품을 찾는 그런 추세가 돼서 이 쌀이 원료로 된 가공식품을 다양하게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꽤 수출도 신장되고 또 건강적으로도 아이들한테 네. 좋은 식품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많이 먹게 만들어야 돼요. 네. 꼭 밥으로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예, 다양하게 먹게 만들어서 예. 우리가 지금 그 국토 환경 자체가 물을 상당히 충분히 쓸 수 있는 조건에다가 특히 저습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벼 아닌 다른 작물은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을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 쌀의 소비를 생산과 소비를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은 뭐 우리나라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켜나가는 데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동안 많은 벼 품종을 이렇게 개발한 공로로 또 뭐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 초기에 그 다수학 품종을 개발을 했던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위에 뭐 건정 포장이다 뭐 그리고 각종 그런 학술상이나 특히나 이제 가장 저한테는 말하자면 명예스러운 것은 일본에서 그 준 국제 고시카리 벼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세계적으로 벼 연구에 상당히 많이 실적을 옮긴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명예롭죠. 그래서 그 상까지 받고 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놓고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지어놓은 복을 다 까먹을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특히 농민들과 우리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역할을 크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품종 하나하나를 다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노심초사 그 생각뿐이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냥 거의 뭐 기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엄청난 재료를 다루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고 네. 성분 분석을 해서 특히나 어떤 특수한 영양가가 높은 품종을 개발하는 일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암이라고 하는 품종은 거의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좀 높은 그런 양적으로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한 양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쌀을 개발해서 이제 아이들을 건강식으로 네.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냥 과거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논에 재배해서 뭐 소출 많이 나고 이래 보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험실 내에서 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나 또는 각종 가공식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적응성이 높은 그런 알맞은 벽시 개발을 하며 뭐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하게 발전이 네. 되어 나온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건강,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에 맞게 개발하고 영양가도 높은 그런 쌀을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각 가정에 이 쌀과 관련해서 좀 뭔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자칫 어떠한 사람들이 그 잘못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뭐 쌀은 뭐 이게 쌀을 찌게 만든다든지 뭐 또는 뭐 성인병에도 안 좋다. 그런 현미가 좋다. 뭐 현미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제 그것도 쌀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백미가 됐든 현미가 됐든 쌀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영양소 그게 우리가 몸에 땔감 역할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이외에 사람의
이 건강을, 기본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네. 아주 극미량 요소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근데 네. 그건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왜냐하면 우리가 못 먹어서 부황이 들었을 때 그 나물죽에다가 쌀 몇 톨만 들어가도 부황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네.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쌀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특성을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인데, 제가 네. 언젠가는 그 주부들 모임에서 한번 그 쌀의 건강 기능성에 관련되는 그 특강을 해준 적이 있는데, 예. 그분들 얘기가 이 쌀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 앞으로 그런 홍보도 늘리면서 예. 소위 말하자면 우리 농업에서 쌀을 지키는 일은 이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작물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네. 환경 보존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건 반드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네, 우리 쌀을 많이 애용하고 좀 가정에서 밥 먹는 어떤 아침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오늘 풍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풍사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삶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수원교당 교도회장을 역임한 풍산 최경철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풍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